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2월 13일 목요일 윤석열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잠시 뒤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이미 구치소를 출발해서 지금 한남로에 접어들었다라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변론이 이제 마지막 변론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에 최후 변론을 기일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은 또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오늘 이 탄핵 심판 종료 여부, 종결 여부, 또 언제 마무리가 될지 여기에 주목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마이TV가 현장 모습, 헌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취재진들이 지금 많이 서 있고요. 곧 윤석열 호송차가 헌재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 현장 오마이TV가 헌재를 계속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뭐 늘 우리가 봤듯이 윤석열이 탄 호송차 그 앞뒤로 뭐 법무부 경호하는 차도 있지만은 대통령 경호실 차가, 경호차가 뭐 몇 대씩 붙어서 오는 모습들, 이걸 저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봐왔는데 8차 변론인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지, 아니면 최후 변론 시간을 또 따로 기회를 잡아서 또 그렇게 진행하게 될지 오늘 헌재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 주십시오. 오마이TV는 헌재 이 현장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또 헌재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골드보이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대통령실 경호차가 마지막 경호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하는 게 예, 좋겠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고의 전국 안정, 네. 최대의 경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용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인용 판결이 나오면은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네. 호송할 때 음. 경호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도 박근혜 보았지 때.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 되기를 바라고 아.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속한 전국 안정과 민생 경제를 위해서 네. 판결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변론 상황을 지켜보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안정과 이제 더 이상 이런 혼란은 안 된다라는 생각에 함께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만 멍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옥중 정치하면서 네. 선동하고 끝까지 함께 가자,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네. 더 한심한 것은 권영세, 권성동 등 이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아직도 네. 윤석열 힘 당원으로 지도부로 구치소로 찾아다니는 걸 보면은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한심한 이 정치 상황 제가 지켜보고 있고, 이제 곧 윤석열이 탄 호송차가 헌재 주차장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네요. 들어오네요. 네, 저희 대통령실 이게 경호처의 차. 네, 경호차가 들어오고 그 뒤에 파란색 법무부라고 쓰여 있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탄 호송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법무부 호송차 안에는 교도관들이 개호를 하고 있지, 네. 경호원들은 같이 동승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저 경호차에 타고 있을 것 같고, 오늘도 한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윤석열이 헌재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뭐 머리도 만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또 1시간 동안 하고 심판정에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자, 뭐 헤어스타일까지 뭐 만들어서 해야죠. 나오고 있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모습 저희가 뭐 매번 봐왔는데, 오늘이 그게 마지막 날이 될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댓글 보니까 진이나라님께서 머리 그만하라고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계신데, 뭐 박은정 의원이
뭐 질의를 했더니 뭐 그거는 뭐 나라 돈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쪽 헤어스타일 리스트가 와가지고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그 참. 대기 중에 하는 예. 것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아 직무정지된 대통령 아직까지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이죠. 전직이 곧 될 거예요. 곧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머리 좀 만지는 건 뭐 눈 감아 줘야죠. 이제 마지막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8차 변론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증인들이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 신문이 이뤄지게 되는데 의원님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가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개혁으로 네. 홍장훈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지만 단호히 배척해버린 것. 네. 이건 진짜 높이 평가하는데 조태용 원장께 보고를 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돌아서 버린 것. 그리고 조태용 원장은 그 전에 이미 국무회의에 다녀왔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했는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과 네. 후임인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완전히 개혁해서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이나 사찰 또는 분석을 못하게 보고를 못하게 했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겼고 이러한 국정원 개혁이 됐기 때문에 또 그 법에 의해서 홍장훈 1차장이 대통령 네. 방첩사령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국정원이 개입되지 않은 계엄이 실패했다.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과 우리 서훈 전 국정원장 안보실장의 노력의 결과가 지금 현재 그래도 네. 이 정도 선에서 계엄이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홍장훈 1차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 조태용 원장의 진술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정말 진실을 오늘 증언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과 아무래도 좀 비교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아직까지 예. 조태용 원장은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전화 받은 받고. 것도 사실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할 리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말한 것은 조태용 원장이 국무회의에 가서 어떠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 그 자체를 보고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란 외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내란을 동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윤석열 측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조태용 원장이 반응하게 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홍장원 전 1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 공작몰이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던데 아니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공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란 공작을 계엄에 우리 민주당 누구 한 사람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거기 들어가서 회의했나? 지시했나? 우리는 공작이 아니죠. 자기들이 공작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든지 예. 공작 소리를 붙이는데 계엄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계엄군을 보냈습니까? 아니 누가 엊그제 보세요. 예. 지난 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왜 계엄했냐? 국회에 가니까 야당 의원들이 네. 악수도 안 하고 박수도 박수도 안 안 쳐주니까 계엄했다. 이것이 계엄 요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예. 계엄 요건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악수 안 하고 예. 박수 안 치면은 계엄 요건이 되냐 하고 했더니 뭐 말이 없죠. 그거 곤란하죠.
이 매번 이 경신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이 피청구인의 발언 계속 들어보면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네.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다? 질서 유지는요 국회의장이 방어원이 많습니다. 경비원이 많아요. 그렇죠. 국회 그리고 직원들도. 그 질서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네. 거기는 영등포 경찰서 관할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외곽 같은 그러한 것은 다 해줘요. 네. 질서 유지 안 하면 경찰이 와야지. 왜 계엄군이 옵니까? 계엄법에도 국회에는 군인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와요? 예. 또 재밌는 게 계엄군이 시민한테 귀샤댕이 맞았다? 폭행이 그건 당했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계엄군들이 멀쩡한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본회의장 들어와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하고 퇴각 명령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하고 얼마나 맞아요. 그 영상이 다 찍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물러서는 그런데 모습. 누가 기대기 맞은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게 경고령이었고 계몽령이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계엄군이 시민한테 폭행이 당했다 이런 주장을 아무 말 대잔치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헌재를 주시해야 되겠고 지금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이제 대리인단이 입장하고 있는데 아마 입장을 낼 것 같습니다. 네, 김일수 예, 변호사님, 전 재판관도 있네요. 재판관, 예. 한번 말씀 잠깐 듣고 올까요? 송도환. 예.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훌륭한 감독은 경기에 패배했을 때 모든 것은 감독인 내 책임이다.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못난 나쁜 감독은 경기에서 지면 선수들 탓을 합니다. 훌륭한 감독은 경기에 이겼을 때 선수들 덕분에 경기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곤 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지휘관, 부하들 덕분이다. 따라서 내 부하들에게는 선처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 부하들은 선체 주고 용서해달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진실의 얼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고 내 탓이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내 부하들은 선처해달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한 리더십을 국민들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국회 이제 대리인단의 입장 표명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역시 뭐 핵심을 콕 집었습니다. 핵심을 찍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요?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많은 비난을 했지만은 네. 최순실 한 것도 내 책임이다. 이게 필요하지. 도대체 제가 수백 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한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이 부하들에게 책임 넘기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왕 법꾸라지 노릇하니까 진짜 서글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TV에 예. 나오지 않게 좀 해라. 헌법재판소에서 네. 얘기하는 거. 진술을 하더라도 가림막을 좀 해쳐라 하는 얘기가 오죽하면은 오죽하면, 네. 국민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실까 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윤석열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부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고 글쎄요. 내가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 비상사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삐진 윤석열의 모습까지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삐지면 계엄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그렇죠. 이번에는 네. 쪽지도 그렇잖아요. 아, 세상목 대응은도 주워서 가지고 와서 쪽지 안 받다. 네. 접혀 있어가지고 안 펴봤다는 건데요. 최상목 글쎄요. 대통령의 주장.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만은 예. 이상민 아, 전 행안부 장관 화요일에 끝까지 선서도 거부하고 음. 또 대통령실에서 쪽지를 멀리 보았다. 아, 그좀 그런데 신박하더라고요. 쪽지라는 게- 예, 예. 쪽지라는 게 아무리 커봐야 A4 용지 하나일 건데 이게 이렇게 글 써 있으면 멀리 보면은 이게 쪽지인지 무슨 내용인지 아나요? 의원님은 보이실 것 같은데 좋으셔가지고 갖다. 진짜. 그걸 또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단전단수라는 그 글자도 예. 보고 언론사 그 얘기 나와 있는 것도 보고 소방 얘기도 보고, 그러니까 내용을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탁자에 그러니까 놓은 거 멀리 멀리 쏘- 봤다. 이- 멀리 예, 그게 멀리서. 보여요? 저도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법꾸라지들 다 그분들 그렇네요. 다 법조인, 판사, 검사 그렇죠. 이런 출신들의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참 헌법재판 면밀하게 한것 같아요. 나가서 형사재판 준비하는 거예요. 형사재판 준비하면서 내 진술이 혹시나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형량을 가중시키는 발언이 되지 않을까 조심조심하면서 그야말로 막 선을 타면서, 가로선을 타면서 내가 안 넘어갈 거야, 나는 처벌 안 받을 거야, 형량 늘리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아까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정말 비겁한 대통령이다, 비겁한 국무위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비겁을 넘어서 네. 추접한 대통령이에요. 추접한. 오랜만에 듣습니다. 더러운 얘기. 더러운 추접한.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마지막이라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는 했지만 제가 한번 헌재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진님이 이상민 몽골 인설 뭐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시력이 좋다고 하니까 몽골인들이 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참 헛웃음을 짓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 의결되고 합참 결심지원실 거기서 국회에 몇 명 투입했냐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한테 윤석열이 물어보고 500명 정도라고 했더니 윤석열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고, 김용현은 윤상현한테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전화 통화했다는 거고,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대화가 나오는데도 자기는 질서 유지하러 뭐 200명 보내가지고 계엄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요. 나는 그 뇌 구조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 MRI를 찍든지 CT를 찍어가지고 네.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 같으면은 네.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틀려요. 오늘 또 어떤 또 코미디를 연출할지 모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헌재 정말 마지막이 될지 또 어떤 얘기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 상황도 우리가 지켜보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모습, 특히 이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수단체 대표 연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두 개 다 보신 분들은 확연하게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느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직접 들으셨는데, 의원님은? 저는 두 분
원내대표와 당대표 연설을 보고 네. 확연하게 이재명 대표는 비난은 없고 우리 비전을 제시한 그리고 톤도 아주 차분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비주얼도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성동 대행은 비전은 없고 네. 비난만 있었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내일 음. 권성동 대표 연설에 절대 샤우팅 뭐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듣는 그 경청의 자세를 보이자 했는데 네. 권성동 대행은 기승전 이재명 모든 것을 이재명과 민주당의 비난을 퍼부었지만은 네. 아주 조용하게 경청하는 그런 모습도 정치 발전, 국회 개혁의 한 단면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뭐 법인카드 많이 했죠. 얘기하고 예.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 그냥 한마디로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 의원한테는 조남을 부르면서 한번 해봐라. 또 얘기하세요. 그거 하라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멍석 깔아주니까 안 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니까 김민전 의원이 지금 등장했는데요. 김민전 김민전 의원이 의원? 왜 저기서 나오죠? 자, 어디입니까 저기는? 헌재입니다. 헌재에 지금 김민전 의원이 나와 있습니까? 방청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뒤에 백골단 없어요? 헌재 습격한다고. 같이 들어왔을까봐 걱정하시는군요. 이 김민전 의원이 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까지 하면 지금 국회 대리인단이 기자회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옆에서 또 기자들과 만나서 잠깐 또 얘기를 했군요. 네, 김민전 의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기자들 앞에서 정식으로 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야말로 극우 집회에 나가서 정강훈 집회에 나가서 뭐 중국인 얘기도 하면서 또 백골단은 국회로 불러들이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았던 김민전 의원인데 오늘은 헌재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참 김민전 의원이 사람이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질까. 음, 과거에는 참 대학에 있을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음,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급속도로 네. 망가지는지. 윤석열 면회도 지난주에 다녀오고 그래요. 헌재에서도 김민전 의원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래요. 헌재 상황 지금 국회 대리인단이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아직 9시 22분입니다. 10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안으로 대심 판정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예. 발표하시는 분이 김희수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하셨고 네. 재판관 하셨고 지금 변호사 우리 대리인이죠. 네, 예. 대리인단에 속해 있습니다. 자,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국회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은 예.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이라는 이 이름 언급을 18번이나 했다. 글쎄요. 기승전 이재명이라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왜 이렇게 찾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조기 대선 또 포석입니까? 결국에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예.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한 10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네. 윤석열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니까는 문재인이 대통령 돼서 우리가 5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네. 이걸 막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렇게 소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지 국민의힘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 곳에나 힘을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것은 국민한테 맡겨두고 네. 지금 현재의 최대 개혁 윤석열
사법 처리, 그리고 최대의 혁신 탄핵 인용 네.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대선 전국으로 가서 이재명과 싸우건 누구하고 싸우건 하자 하는데 자 명태균 아, 특검을 어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자는 거다. 음. 명태균은 그렇게 많이 걸렸나요? 아니 계엄 공작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명태균 게이트도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네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계엄을 선포했고 자기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관계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법사위. 그제 저녁도 예. 이제 그 주진우 예. 라이브에 출연했었습니다마는 네. 주진우 기자나 뉴스타파 봉지욱 봉지욱? 기자는 명태균 대표에 대한 취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가 그래요. 명태균 씨가 자기 옆방 구치소 네. 자기 옆방 1호로 들어올 사람은 오세훈이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 잠룡들은 자기가 빗자락으로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특검을 해서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대선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고속도로다. 우리가 그리 하청 줬나요? 참나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고 조기 대선 아무리 윤석열 찾아가서 면회하고 또 윤석열 지지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조기 대선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 세월은 간다. 세월은 간다. 아 윤상현 의원도 지금 가고 있네요. 네. 심판정으로. 예. 지금 윤상현 의원도 아 김민전 의원과 거의 세트처럼 지난번에도 면회 같이 가더니 아 윤상현이 또 입장을 또 기다리고 있네요. 예, 밝히려고 김민전 기다리고 의원이, 입장을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으로 심판정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윤상현 의원이 뭐라 하고 있는데 딱히 뭐 지금 듣진 않겠습니다. 아마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고 계속 뭐 주장하는 바는 이거 잘못된 거다. 헌재가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것 방청객들 같은데 지금 줄 서서 입장을 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또 김민전 의원과 함께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어제 뭐 대정부 질문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하더라고요. 뭐 네. 헌재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국회까지 나와서 펼치던데. 글쎄요. 어제는 또 권성동 네. 원내대표는 헌재 항의 찾아가서. 방문해서 중언부언했던데 네. 저러한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이 트럼프 네. 대통령과 전화 한 번 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문하려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심지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어서 이건 뭐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한다고 그러지만은 물론 미국 내에서 포드 CEO 같은 분들도 이제 자동차 회사니까 철강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국내 물가를 천정부지로 뛰고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세계가 꿀렁꿀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1, 2, 3번 네.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도 관세 바로 직전에 와 있는데 우리 정부가 뭘 하고 있냐 이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손 놓고 있지 않냐.
포린 팔리시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거기에 실명이 딱 박혀 있어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불나게 쫓아가서 설명을 하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도 손절해 버리잖아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 세력과는 하지 않는다.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 이런 식의 보도를 보면은 네. 미국도 윤석열을 손절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먹자고 우리 국민의힘 네. 지금 윤석열 의원 얼굴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석열한테만 저러고 다니는지 아.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이제 물리고 물려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조기 대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내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권성동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예. 볼 때는 또 지금 명태균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오세훈, 뭐 홍준표, 또 윤석열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뭐 이준석 이름도 거론되고 있긴 하던데 그런 보수 진영의 주자들이 다 그야말로 쓸려가고 뭐 명태균 씨 말이 전해진 것 따르면 오세훈, 홍준표 뭐 껍질을 벗겨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글쎄요. 정도로 비자락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이 특검법으로 되기 전에 어쨌든 빨리 조기 대선으로 이걸 좀 옮겨야 된다. 대선이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도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도 그렇게 기다리고 네.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러한 보수 세력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명태균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예. 의혹을 불식하는 게 좋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특검에서 해야죠. 그런데 진짜 기상천외한 게 전환길? 아 예. 난 김한길인지 전환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이 광주 5.18 광장에 가서 강연하겠다 집회에서 하니까 나오겠다. 강기정 예. 광주시장이 여기가 어디라고 또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불어해서 제가 방송에서 그 잘했다 강기정 시장 충돌이 우려가 되니까. 충돌이 우려가 되니까 안 한 건 다행이다. 네. 라고 했더니 강기정 시장하고 저를 또 그 강연 연설 방해했다고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네. 홍장원 아까 얘기한 국정원 1차장을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지금 요즘 스타 아니에요. 네. 잘하고 박선원 있는데 의원. 네. 그 박선원 의원이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기조실장 1차장을 하신 우리 같이 일한 팀이에요. 네. 또 정보위 간사로서 박선원 의원은 저는 정보위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박선원, 박지원이 공작해서 홍장원을 그런 거짓 진술하게 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고소를 한대요. 아유, 이게 뭐 바쁘시겠네요. 참 이게 괜히. 법적으로 그야말로 입틀만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렇기 느껴지는데. 때문에 저 예.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지. 예, 그렇게 국민의힘의 아니, 그리고 이쪽 국민을 극우 쪽에서는 속여도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음. 권영세 모두 당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 네. 인간적으로 간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주르르니 가서 모든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가서 아련하고 지시받고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는지 네. 윤상현 의원 말씀대로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먹고 다 낯찍어 주더라. 그러한 얘기를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합니까? 이제 3년 넘었으니까 네. 남았으니까 다 잊어먹고 또 찍어주겠나? 음. 그건 아니에요.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세력을 국민이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전한 정치 발전과 이 나라 네. 국정 안정, 경제, 민생 경제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네. 윤석열과 손절하고
국회로 돌아와라. 국회로 돌아와라. 네. 국민의힘에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쪽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제 발언을 계속 뭐 저희가 이제 그림을 흘리고 있지만 듣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석동현 변호사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라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통일당 비례 2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예.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 당 정광훈당에 있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40년 지기로 제일 가깝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시켜줬어요. 하더니 저는 당연히 부산에서 공천 줄 걸로 알았거든요. 네. 얼마나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천 안 주고 네. 정광훈 목사 거기 그쪽 이제 가서 비례 받았는데 비례 2번 했죠. 안 됐죠. 당선이 네, 안 안 됐고. 됐죠. 그래서 이 자유통일당의 인사들 또 정광훈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모습들 이걸 보면은 거의 뭐 극우 정당화가 이제 저분은 국민의힘이 되고 누구예요? 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최기상 의원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네, 최기상 의원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죠. 네, 들어갔고요. 자, 이제 10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 또 국회 뭐 대리인단과 소추인단들이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도 네. 금천구 출신인데요. 판사 네, 판사 출신으로 아주 출신입니다. 예리한 이 분석 또 논리를 가지고 네.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대변인 역할로 예.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취재진들이 헌재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거 오늘 뭐 증언하러 오는 증인들도 모습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현장 모습을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뭐 극우 정당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이제 금기어처럼 얘기 안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한 몸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뭐 구구 정당이죠. 극우 정당. 자기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음. 구구 정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수차례 언급했지만은 네. 그래도 계엄을 맨 먼저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해제 네. 결의할 때 우원시구장 18명의 자기파.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때 우리가 8표가 부족했는데 채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뜻대로 국민과 함께 탄핵은 안 된다 하면서 좀 나와주면 좋은데 거기도 네. 배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스박에 가서 사진이나 뭐 페이스북 누구하고 같이 올리고 네. 난 참 진짜 또 이제 간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한심해. 들고, 예, 한심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이 정치인 체포 명단에 들어간 게 이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계엄에 이제 반대하는 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명단에 나중에 들어갔다는 들어갔다 아닙니까? 했잖아요. 참 그것도 보면은 윤석열의 이 전후사정, 계엄 전후사정을 보면 정말 좀 사사로이 이걸 계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이, 그게 삐져서 하고. 비단아 씨한테 물어가지고 주체 세력을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 비신하겠냐 안 하겠냐. 예. 아니 세상에 예. 계엄 쿠데타 하면서 박정희도 전두환도 저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만 닮았어도 윤석열이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추잡하잖아요. 네. 삐져서 박수 그때 박수 쳤다면은 뭐 아무리 없었을까요? 글쎄요. 박수 안 쳤다 그러고 삐졌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삐졌다라는 얘기 계속 하질 않나. 예, 삐진 계엄, 네. 쪽지 계엄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삐진 겸 쪽지게요. 자, 파면 팔수록 좀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계엄 내란 사태 전후 사정이 드러나고 있고, 자 오늘 어떤 증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자 이제 진짜로 계엄의 내란의 전후 사정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석고되지 않은 모습 이제라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아까 정청래 위원장도
다시 한번 당부를 했던데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뭐 김건희 관련된 의혹이나 아니면은 윤석열이 왜 12월 3일에 계엄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단 지금 보면은 준비는 했지만은 그날 이 발작 버튼이 누른 이거는 명태균 때문이다. 이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보고서를 12월 4일 11월 4일에 11월 4일 네. 그 11월 4일자를 보고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포털 기사로 수십 개 떴더라고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 그 많은 주고받은 말 금전관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께 당선자께 후보에게 한 얘기들이 선거 개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보고서를 보고를 받고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오빠 큰일 났어 빨리 계엄해 해서 계엄이 선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속인들이 그 계엄을 선포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 살 수 있다 이걸 한 것 아니냐 그 두 무속. 가지를 지적했더니 그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났는데 예. 지금 그게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 명태균과의 뭐 여러 가지 nep충성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명태균 밝혀졌다면. 씨도 진짜 네. 강혜경 씨 말 맞다나 예지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분이 11월 3일 구속되면서 내가 구속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내로 탄핵되고 네. 무너진다 했는데 탄핵된 게 12월 4일 아니에요. 그렇네요. 11월 3일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무언가는 가지고 있고 네. 어제죠. 어제 저녁에 저하고 주진우 네. 라이브의 주진우 기자하고 만나서 음. 또 얘기를 들어보면서 언제부터 봉지욱 기자는 아직 안 만나봤어요. 언제부터 명태균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를 열 거냐라고 했더니 다음 주일부터 열어 간대요. 자, 그래서 이 우리의 관심사는 또 이제- 이쪽 오마이 TV로 네. 한번 초청하자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명태균 특검법이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 저는 어제 상정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했어요.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명태균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고속도로를 까는 거다. 네. 이런 정의를 했기 때문에 물러간 것으로 보지만은 민주당이 다음 주일에 네. 하게 됩니다.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되고 음. 그러면 통과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과연 최상목 등이 이것마저도 네.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데 최상목 등이 이러한 비리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음. 만약 거부권 행사를 이것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대권 후보들의 네. 여러 가지 알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걸 좀 털고 가야 네. 만약에 대선 잘못 과정에서 후보를 선정했다가 맞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저는 예. 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음. 제 개의 제 투표에서도 아. 명태균 특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정치는 생물이지만은 검찰은 괴물이다. 음. 지금 현재 만약 틀림없이
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은 서울 고등검찰청 고검에서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조작 예, 항고. 사건, 예. 즉 김건희, 최은순 장모님 것을 수사하고 있고 또 창원지검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둘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김건희는 명태균 씨 바로 옆방은 오세훈, 음. 윤석열 옆방은 김건희 가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면 이게 통과돼서 거부권 행사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까 뭐 한동훈 말씀도 하셨지만은 한동훈 쪽 의원들이 우리는 명태균은 상관없는데 하면서 오히려 잘 됐다. 아니, 하고 찬성할 수도 그리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이제 네. 밝혀져야 음. 자기들도 살 수 있다. 음. 잘못 알고 그러한 사람을 지지했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밝혀져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나경원은 예.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아. 나는 나경원 의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예, 예.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때문에 다 피본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선거 때도 나경원이 더 높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 명태균. 씨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데 네. 조작해서 오세훈이 됐고, 네. 자, 당 대표 경선 때도 김기현 대표하고 경선을 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연방장 돼가지고 네. 자기는 죽었고, 또 엊그제 당 대표 선거 때도 개헌론 얘기했다가 대통령실에서 작살 맞아가지고 포기했고, 맞아요. 다 손해만 봤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서 예. 나 의원, 당신은 서울시장도 잡았다가 놓쳤고 당 대표도 잡았다가 놓쳤고 억울하지. 다 손해인데 네. 왜 거기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의원님. 아니 그런데 진짜 나는 나경원 예. 의원이 국민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음. 국민 편에 서서 네. 이 내란 세력은 이건 안 된다. 음. 트럼프도 버리는데 왜 예. 거기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오세훈 한동훈, 그러니까 오세훈 한동훈이 한조, 김문수 나경원이 한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대권 서울시장 5대 한서. 오세훈이 대통령 후보, 네, 한동훈이 서울 한동훈이 서울시장 후보. 예. 5대 한서. 5대 한서. 김대 나서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 이러한 것은요. 예.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오늘의 한국 정치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음.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함께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설사 지금 보수 진보 진영 양 진영으로 딱 갈라져서 있고 이재명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내란 세력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역사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3.15 부정선거를 4.19 학생들이 전두환의 신군부 독재를 5.18 광주 시민이 네.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광화문 촛불 시민이 넘어뜨리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순간적으로 정광훈과 함께 내란 세력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는 대구에 5만이 모였다. 네. 많이 모인 거죠. 아하. 그렇지만 전국 세력 전국에서 다 갔다. 특히 언론의 루포 기사에 의하면은 2030 젊은 남성 청년들이 갔다 하는데 저는
그 젊은 남성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아라.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의 희생 속에서 피를 흘려서 지켜온 네. 민주화냐, 민주주의냐. 그런데 이걸 자꾸 망각하고 내란,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살려내자고 한다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저는 이것은 아무리 젊은 청년 남성들이 민주당에 화가 나 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지키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전한길 씨가도 굉장히 일타 강사로 유명하다는데 저는 그 TV 드라마 OTT에서 일타 강사가 하는 것 참 재밌게 보았지만은 아니 역사 강사가 네. 어떻게 쿠데타 세력을 음. 내란 세력을 네. 옹호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역사인가? 그것이 한국사인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참 이 말씀이 절절히 아마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 특히 민주주의를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위대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전 예.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고 있고 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산업화 민주화에서 한국처럼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문화국가 지금 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아시안 게임 쇼트트랙 금메달을 6개를 휩쓸어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금은동 다 태극기가 올라가는. 더 감동을 준 것은 발레 리노 네. 남자. 이번에 발레 1등상을 받잖아요. 최우수상을 받잖아요.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 강수지 그분이 네. 그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1등상을 받아서 예. 제가 국립발레단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러한 강수진. 네. 강수진. 네. 이러한 문화예술계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네. 뻗쳐나가고 있는데 아하. 이게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문화예술 스포츠 젊은 사람들의 기량이 나왔겠어요? 제가 자랑 같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문체부 장관으로 문화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그래서 한국 영화에 당시 1,500억을 지원해가지고 그때부터 네. JSA 공동경비구역 쉐리 그렇네요. 이런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장벽이 대단했죠. 무너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영화에 가이지를 하지 않고 간섭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발레리노, 피아니스트 다 문화예술에 나오잖아요. 한강. 이런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씨앗이 그렇죠. 뿌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럭무럭 자랐다. 젊은 2030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자. 어떻게 내란 세력, 예. 쿠데타 세력과 옹호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뿌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뿌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또 박지원 의원님이 정말 이 이름대로 지원을 잘하셔가지고 박지원의 이 정말 이 아낌없는 지원 그걸로 문화체육 우리 예술이 발전해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이제 헌재 다 이제 입장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마무리됐는데 곧 있으면은 이제 8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요. 박은정 의원도 지금
함께하기 위해서 소초인단이기 때문에요.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은정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그렇죠? 떡소리 납니다. 어제 떡소리. 법사에서도 네. 잘해요. 빠른 걸음으로. 예. 예. 오 진짜 빠르게 걸으신. 제가 박영선 의원하고 예, 저 박남매. 박남매 예. 지금 뉴 박남매로 박지원, 박은정 떡소리 예. 나요. 최근에요. 예.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다 포용해서 더 큰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나가자. 이런 말씀을 아주 잘하셨고 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건 자기가 잘못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탄생하는 것도 자기의 책임이다. 이런 그 참 신중하신 전직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는 포용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가 오늘 또 얘기했던데 네. 지난 총선 때 섭섭하게 나간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함께 가야 승리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박영선 오늘 박은정 의원 보니까 박남매 생각이 나서 박영선 정권 전 장관하고 네. 가까운 마포 을밀대 네. 냉면집에서 전직 언론인들하고 함께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예. 당시 음. 어떠한 이유였든지 이재명과 소원했던 사람들도 이미 포용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미 뭐라고 했었냐면 이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냐 이걸 정확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작은 차이 때문에. 그렇죠. 강조를 지금 했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썼는데요. 네. 지금 지지난 일요일 날 제가 광주를 방문해서 9명의 정치부장들과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지금 이번 주에도 보면은 뭐 김동연, 김부겸, 박용진, 김두관 이분들이 광주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KBS 순천 라디오하고 이 방송하기 전에 주차장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소위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호남 방문하느냐? 이건 좋은 거 아니냐? 소통하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 정도는 해야 건강한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낙연도 이제 광주 와서 이낙연. 이낙연 대표도 그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물어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난 대통령 실패 후에 나는 그분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다. 첫째, 나는 그러하지 않았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문제 등을 우리 측에서 제안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과한다. 나는 열심히 했다고 믿지만은 대선 과정에서 제가 사보타지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그것 또한 사과한다. 대선 과정에 잘못했던 것들. 대선 끝나고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향해서 투쟁했어야 되는데 1년간 미국 갔다 온 것도 내가 후회하고 사과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윤건희 네. 투쟁을 하겠다. 했으면 미래가 있었을 거예요. 아.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총을 이재명한테 겨눠가지고 예, 총구를 이재명한테 겨누. 성공하겠느냐? 이제 이낙연의 성공은 네.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아하. 총구를 윤석열한테 내란 세력들한테 겨눠라. 그래야 미래가 있다. 그리고 다른 말은 좀 입 다무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가 나빠요? 저는 그 길이 이낙연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좀 폭넓게 크게 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도 포용의 네. 행보를 시작했고 저 같은 사람 그러한 일을 했고 네. 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광주를 방문해서 또 방문해요. 연거푸 저도 편집 보도국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걸 설명하려고. 네, 민심도 듣고 설명도 그렇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납니다. 글쎄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러한 만나고.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난다 그러고 임종석 전 실장도 만난다고 뭐 이재명 만나야죠. 대표가 예. 그 행보를 통해서 아무리 멀더라도 네, 윤석열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이, 예, 김부겸이, 김경수가, 김두관이, 김동연이 음, 아무리 멀다 가더라도 윤석열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견을 조정해서 윤석열 탄핵시키고 정권 교체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정의를 위한 대한민국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국민들이 좀 화나고 뭐 지적하는 부분 그런 거죠. 그렇죠. 왜 조기 대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 단일대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발언이 왜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설 연휴 때 11일간을 해남완도, 진도, 목포, 광주에 있었어요. 또 맞아요. 지난 토요일 날은 광양에 가서 영광에 가서 연설을 네, 네, 했는데 그분들이 호남에서도 그래요. 이러다 윤석열 나오는 거 아니야? 민주당 좀 빨리 해라. 그러한 것을 민심이- 설득하는 거예요. 네, 사법 절차가 있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네, 정당성이 담보되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40일 정도만 기다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하니까 네, 100일만 우리가 단결하고 뭉치고 네, 싸우고 아하. 그러면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상황에 집중해 해보고 또 오늘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 결과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네, 최상목 대행을 아. 상대로 해서 대정부 질문을 해요. 오늘 오후에 하시죠. 오해해요. 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또 그 전에 예, 이낙연 총리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서 총리 전담이시네. 했다고. 나는 후배들이 하는 게 좋지. 자꾸 나서면 안 되겠다. 나는 좀 양보하겠다 했더니 네. 계속 하라고 그래서 오늘 하는데 음, 저 헌재 이재명 김경수 만남. 거기에 묻혀서 붙였어. 근데 오늘은 국회 방송 좀 네. 보세요. 2시 3, 40분에 제가 시작할 겁니다. 네, 오마이TV도 그 현장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대정부 질문 현장을. 근데 우리 국민들이 좀 최상목한테 좀 세게 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는데 제가 꼭 세게 할 그런 또 군번은 최상목 상대로 그렇지만은 잘못한 거는 콕콕 집어서 해야죠. 네, 확실하셔야 돼요. 그 양반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최상목 되죠. 아니 학교 때 천재래요.
오산고등학교 아주 공부 제일 잘하고 22살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확실히 해주시고 국민들의 이 민심을 네.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답변을 좀 당연하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쪽지를 진짜 이 접혀 있는 쪽지를 진짜 왜 안 받는지 그것도 물어봐 주시고 아이, 하나하나 국민들 대신해서 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아니 천재 소리 들은 사람이라 안 봐도 알았겠지. 보고도 안 봤다 가는지 모르죠. 짐작을 하고 있었겠지.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따 오후에 의원님은 또 화면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예.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실까요?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네, 윤석열 감옥 네, 보내는 거고 최대의 혁신은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정권 교체하는 겁니다. 100일을 예, 진짜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 뭉쳐서 싸우고 그래야 이긴다 하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